이분은 경력직의 포트폴리오까지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만약에 검색 화면에 광고가 있었다면 광고 매출이 2배가 됐겠죠? 이게 디자이너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이에요. 자, 지원자 C분 거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첫 장에 굉장히 크게 디자인 포트폴리오와 자기 이름 그리고 직무명이 적혀있죠. 직무명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적혀있는데 UX UI 디자이너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UX UI 디자이너에서 조금 더 전문화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디자이너들을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가 쭉 나와있죠. 일단은 경력이 조금 있으시고요. 그런데 역시나 글자가 조금 작아요. 이게 이제 요즘 디자인 트렌드 녀석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본 입장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은 일단 학력은 사실 요즘 잘 안 적기도 해요. 왜냐면 비전공자분들도 많고 학력이 굳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서 학력보다는 경력을 먼저 앞에다가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경력에 오타가 하나 있네요.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조금 더 정보들을 더 가깝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 한 장 안에 뭔가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조밀하게 잡아주시면 읽기 편할 것 같고, 자기소개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크게 드러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3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딱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종의 목차죠. 역시나 조금 작습니다. 조금씩 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가끔 주니어분들이 그러면 폰트 크기 몇으로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냥 봤을 때 안 작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굳이 꼭 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12 밑으로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테이폴리오라는 서비스의 탐색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자, 스테이폴리오는 감성 숙소 큐레이션 OTA 서비스로 전반적인 탐색 경험을 재설계해 탐색 플로우 단축과 검색량 2배로 증가한 탐색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문장이 조금 어색하지만 아시겠죠? 프로젝트, 기간, 팀, 내 역할, 임팩트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내 디자인이 그냥 예쁘게만 바꿨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더니 회사에 이만큼 내가 도움이 됐어요 라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신입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에는 못 넣어요, 웬만하면. 왜냐면 일을 해야 이걸 알 수 있는데 일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넣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입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임팩트에 대한 거를 굳이 막 어떻게든 막 찾아서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템으로 승부 보시는 게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오버뷰. 사용자는 어떻게 파인스테이를 탐색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한테 이제 이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파인스테이가 뭔지 조금 설명이 살짝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폴리오가 파인스테이와 같은 건지 아니면 파인스테이가 스테이폴리오 안에 무언가인지 요거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검증된 숙소 제공으로 탐색 비용을 절감, 즉 우리가 보장한 숙소들만 제공할게 라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믿고 쓸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바일에 약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37,000명 정도가 조건을 입력한 후에 결과를 못 보고 그냥 뒤로 돌아가서 나갔다. 즉 사용자가 지금 탐색에 뭔가 매끄럽지 않은 경험을 겪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에요. 물론 데스크 리서치나 필드 리서치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파인스테이가 숙소 결과 리스트였네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어떻게 숙소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까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숙소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반복된 과정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값을 찾을 수 있도록 UX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명으로는 UX 구조로 반복된 탐색 과정이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핵심 개선 목표로 가져오기에는 여기서 설명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프라블럼. 내부적인 데이터로 보니까 이 지역 버튼 UI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 필터 초기화 버튼을 잘 못 찾고 있다. 이런 2가지 문제를 발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이탈하는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거는 대외비 자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한 수치로는 나오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에 실제 데이터를 넣으실 때는 이게 실제로 공개돼도 되는 데이터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방향을 목적 기반으로 숙소 탐색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건을 이렇게 필터링 하기보다는 일단 숙소 검색을 먼저 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세부 목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탐색 단계 간소화, 그리고 위계 시각화, 흐름별 인터랙션 최적화, 디바이스에 따라 환경 일관성 제공.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문제 상황에서 문제 정의가 나오고 거기서 가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빈틈이 생겨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고 과정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뭔가 압축시키거나 레이아웃을 위해서 이런 걸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과정을 다 온전하게 담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정보 밀도는 높이고 원하는 숙소는 명료하게.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 고정 영역의 높이 값이 과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근거로 그 부분이 없었는데 이거는 같이 바꿔버렸거든요. 즉 임팩트가 개선이 되긴 됐어. 근데 아까는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 굳이 안 했는데 지금은 여기도 같이 바꿔버렸으니까 사실 실제 개선된 부분이 위에를 고쳐서인지 밑에를 고쳐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정 영역이 너무 높아서 문제였다는 UT 같은 거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에즈이즈에서 디자인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전과 이후의 효율 비교가 무의미해집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됐는지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UI A/B 테스트를 할 때는 디자인 전과 디자인 후의 변경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탐색 단계를 줄인다. 탐색 단계를 줄여서 사용자가 더 빠르게 탐색하게 하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탐색량이 증가했다는 건 사실 막 좋은 지표로 보진 않아요. 탐색량이 증가해서 결국 이 숙소 결제를 하는 비율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검색이 늘어났는데 숙소 결제가 떨어지면 오히려 검색이 늘어난 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입니다. 유저가 인지하기 어려운 노출 위치로 저조한 사용률, 숙소 리스팅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GMB로 이동. 요건 사실 위에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찾을 수 없던 부분이긴 하죠. 지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개선이라기보다는 디자인 리뉴얼을 슬슬 해버리는 경우에 좀 가까워요. 자, 디바이스가 달라져도 끊기지 않는 경험을 제공한다. 사실 PC 개선에 대해서는 안 넣는 게 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PC에 대응하고 있었고 모바일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PC까지 우리가 개선의 범위로 담는 거는 우리가 원래 다뤄야 하는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아웃컴, 작은 구조 변화로 사용자 탐색 흐름을 바꾸는 경험. 오른쪽에 있는 거 뭐냐면 스크롤 뎁스라고 하는 지표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스크롤을 밑에까지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색상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요쯤이 50% 정도가 딱 되고요. 이 밑으로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가장 밑에 여기가 거의 0%. 주황색과 노란색 위치만 비교를 해봐도 이미 여기는 같은 위치에서 주황색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앞에서 이러면 어땠을까요? 저러면 어땠을까요? 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더라도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라고 증거를 가져오면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다 그냥 의견이 될 뿐이에요. 디자이너는 이런 결과로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선을 이뤄냈다. 즉 디자이너가 회사의 매출을 2.3%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 검색량을 2배 이상 늘렸다. 그럼 만약에 검색 화면에 광고가 있었다면 광고 매출이 2배가 됐겠죠? 그러면 디자이너가 광고 매출 2배로 올렸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디자이너가 자신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이에요. 첫 번째 프로젝트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닌데 중간에 좀 말을 안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실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여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고 진행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선안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표를 개선해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요거는 특히 다른 포트폴리오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지표의 개선, 요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착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한번 소개를 봐야겠네요. 착
핵심 기능인 스티커가 세트로 들어가서 스티커를 샀는데 어떤 팀 내부 VOC가 제기되었습니다. 뭔가 스티커를 사진에다가 붙여서 공유하는 어떤 소셜 피드 서비스로 추정이 되네요. 근데 스티커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이 스티커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라는 기존 사용자의 VOC가 있었고, 신규 사용자들은 스티커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실제 데이터도 이렇게 가져와 주셨어요.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를 분리해서 봤을 때 리액션 전환율이 낮을수록 스티커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티커를 안 쓰는 사람은 이 앱을 안 쓰게 된다예요. 즉 이 서비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스티커를 더 재밌게 쓰게 할까,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될 거예요. 신규 가입자 리액션 전환율 66.4%가 진입해 절반만 전환. 이거는 문장이 뭔가 이상하긴 한데, 신규 가입자들이 들어와서 스티커를 남기든 뭐를 남기든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절반만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왜 그런지 봤더니 리액션 보드 진입 후에 높은 허들로 스티커를 탐색 중에 이탈. 스티커를 쭉 보다가 그냥 이 앱을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고 뭐가 정신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불친절한 서비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가 되어줘야겠다, 밀도를 낮추자, 원하는 스티커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탐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스티커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4가지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스티커를 빠르게 찾고 더 많이 탐색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스티커가 이렇게 카테고리화 돼 있고 이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스티커 성격에 따라서 탭을 분리를 했다. 그리고 터치 영역을 훨씬 더 넓혔다. 이렇게 해서 더 한 번에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같이 조금 더 쉽게. 아까는 앨범에서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뭘 시키면 일단 허들이 높아져요. 일단 피곤해져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 예시 던져주고 스티커 눌러봐, 그럼 올릴 수 있어. 다른 스티커도 한번 해봐. 그리고 너가 가진 사진으로도 해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를 이해하고 한 번 더 시도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리액션 전환율이 3.2%포인트 올랐죠. 이거는 3.2%나 3.2%포인트예요 정확히는. 리텐션 증가 거의 10%에 달하는 거는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평균 체류 시간,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스티커를 누르러 들어와서 스티커를 아마 선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비용을 30초만큼 아껴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제 실무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과 문제 정의, 가설, 솔루션의 어떤 비어있는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로 많이 채워주신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만약에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마지막 프로젝트가 비슷한 서비스네요. 쭉 보겠습니다. SNS에서 일상을 공유하기를 왜 망설일까? 문제 상황을 던져주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 던져주기. 요거에 공감을 일단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평균 SNS 앱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상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 피로하다. 그리고 내가 밖에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어떤 플랫폼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의를 가지고 아이템을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 바로 나옵니다. 부담 없이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내 개인적인 일상을 더 많이 공유하지 않을까. 내 일상을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굉장히 단순하고도 간단한 문제 흐름이에요. 친한 친구만 소통할 수 있는 대안 SNS. 인스타그램 친한 친구 기능을 거의 사용한다. 그리고 다른 앱에서 대화하기도 하고 내가 앱마다 사용하는 패턴이 다르다. 그래서 맵 포지셔닝을 봤더니 폐쇄적인 국내, 즉 나와 내 친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가 없네. 빈 포지셔닝에 여기 노린다. 이제 형태 나오면 돼요. 친한 친구와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SNS.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모든 프로젝트가 유사한 구조로 이렇게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읽는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을 다음에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서 인식의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끈 채도를 좀 더 높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 사용 경험. 이런 식으로 이 장표의 어떤 핵심을 정리해 주시는 건 좋지만 너무 추상적일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달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인스타그램의 형태고요. 요거는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이 형태? 비리얼이라고. 그런 타입의 UI로 가기로 했다. 친구의 게시물 원하는 위치를 탭해서 내가 막 스티커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건 되게 재밌는 서비스네요. 확실히 타겟팅이 제대로 된 SNS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를 하고 실제로 뭔가 서비스가 작동하는 형태들도 굉장히 디자인 신경 많이 써주셨네요. 왜냐면 대부분의 서비스
서비스에서는 촬영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결과에 대한 것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을 때, 즉 통신 중일 때라고 해요. 통신 중일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 되게 센스 있는 디자이너예요. 개발자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정말 딱 이 말 그대로요. 사소한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발전하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실제로 MVP 단계를 지나서 실제 운영 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지원자 C분의 포트폴리오는 신입 포트폴리오로 가기엔 너무 아쉬워요. 이분은 경력직의 포트폴리오까지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리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프로젝트 자체 진행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도 탄탄하고 좋고 아쉬운 부분이 없는데 가독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임팩트를 세게 주는 게 없어요. 첫 프로젝트가 스테이폴리오의 어떤 개선 프로젝트다 보니까 너무 진중한 이야기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MVP 서비스가 메뉴에 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차 개선 프로젝트를 보고 밑에 이제 베타 서비스 그걸 보니까 이해가 반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라는 게 먼저 나오고 착이 나오면 클로즈라는 서비스를 얘네가 시도해서 반응을 봤더니 괜찮아서 착으로 발전했구나, 아이디어를 더 확장시켰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디자이너면서 실무적인 지표까지 관리할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한 방점이 스테이폴리오가 마지막에 프로젝트로 딱 장식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더 잘한 거를 맨 앞에 했다가 노라고는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가끔은 순서가 그 반대로 돼야 더 자연스러울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승승승으로 끝나는 느낌이에요. 잘 레이아웃 맞춰서 또박또박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 B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좀 리듬감 있게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의 실무적인 인재가 필요할 때는 지원자 C를 더 선호할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같이 일할 뉴페이스를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지원자 B에 조금 더 호감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C는 어떠한 데이터나 어떠한 문제를 줘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는데, B분의 크리에이티브가 좀 필요할 때가 아쉬울 것 같거든요. B랑 C 이 두 분은 서류에서 가능성이 좀 보이는 분들입니다.